세상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잃게 만드는 부지런함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실하게 무언가를 계속해야 성과가 나온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적어도 자산을 쌓고 부를 일구는 영역에서는 그 믿음이 독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남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는 그 모든 부지런한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내 돈이 일하지 않고 노는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죠.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무엇을 사야 할지 혹은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기 위해 애를 쓰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기법을 익혀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만 하지 자신이 가진 편견이나 본능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부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데 그 단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쓸모없고 치명적인 감정이죠. 다른 죄악들은 그나마 즐거움이라도 동반할 때가 있지만 질투는 오직 고통만 줄 뿐입니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운 좋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거나 친구가 산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조급함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함의 정체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 자본시장은 그런 원시적인 본능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남들이 달릴 때 같이 뛰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내뱉는 매물을 누군가는 아주 차분하게 받아먹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경제 뉴스들도 결국 여러분의 그 본능을 건드려서 클릭을 유도하고 끊임없이 매매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보상 체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투자가 좋다고 권유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이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남의 배만 불려주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반면에 조금은 느려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부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정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년이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높은 IQ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기질입니다.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혼자서 차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정적인 힘이 진짜 실력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작은 기계가 24시간 내내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 정보들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의력을 빼앗아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런 소음들에 매일 노출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중에서 당장 멈춰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전문, 분야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한 가지 도구만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게 마련입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기술자는 기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리학, 생물학, 역사,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빌려온 생각의 틀을 연결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문을 공부하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자꾸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경제학보다는 심리학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뇌가 보상을 기대할 때 어떤 도파민을 내뿜는지, 그리고 그 도파민이 우리의 판단력을 어떻게 흐리는지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충동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쌓여서 하나의 격자 구조를 이룰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기보다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에만 몰두하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법을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비참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을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해 운전하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 투자하고 잘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거꾸로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과 투자를 위해서는 능력 범위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경계선을 아주 보수적으로 그어야 합니다. 그 경계 안에서는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되 경계 밖의 일에는 관심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곳까지 발을 들이밉니다.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소중한 자산을 도박에 가까운 곳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사실 지적인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갖추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자신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쓰레기통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생각 중 하나를 바꾸지 못했다면 그 해는 헛살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부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신의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 차트나 자산 가치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 행위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우울해지는 것 말고 실제적인 판단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야를 가릴 뿐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걸 매일 지켜본다고 해서 나무가 더 빨리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괜히 가지를 치고 싶고 흙을 파헤치고 싶어지죠. 그게 나무를 죽이는 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훌륭한 비즈니스를 찾아내서 그 비즈니스가 스스로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챙겨야 하는 증권사 직원이나 끊임없이 기사를 써야 하는 언론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탐욕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매일같이 사고파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일 겁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책을 통해 미리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직접 모든 실패를 겪어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게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깊이 있는 독서 대신 1분짜리 짧은 영상이나 단편적인 뉴스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의 정보 습득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를 파편화시킬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응하는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뒤집어 보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사실 투자의 성패는 99%의 기다림과 1%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1%의 순간을 위해 평소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심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고 손실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뒤로 물러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차분하게 가치를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즉 끊임없는 확인과 성급한 판단,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부는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설령은 좋게 큰 돈을 번다고 해도 그런 기질을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는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평정심 그리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아서 놓친 수익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선택을 하느라 낭비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한 번 잘못된 투자에 빠지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좁아진 시야에는
악수만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유를 강조합니다. 계좌의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가는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을 속여서 얻은 이득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판은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보다 훨씬 더 복리의 법칙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리지만 단단하게 쌓아올린 신뢰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조급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대한 분은 소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서재에서 혹은 산책로에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시세판을 멀리하고 대신 좋은 책 한 권을 집어드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그런 정적인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여러분만의 단단한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철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냉혹하지만 정직한 규칙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루하고 고독한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부는 비로소 여러분이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실제로 자산을 크게 불린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기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해둔 몇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보냅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고 정체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지루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평소에 그 지루함을 견디며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대단한 비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끈기에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것, 복잡한 것, 화려한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항상 단순합니다. 가치보다 싼 것을 사고 그것이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게 만드세요. 그것이 부의 비밀이자 인생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현명해졌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 멍청한 짓을 하나라도 덜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러분은 저 멀리 높은 곳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조급함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행운은 결국 준비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떠들썩하지만 여러분의 내면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가치가 보이고 그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오늘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합리적인 원칙들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정직함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